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배영입니다. 알고 살자 금융 이번 강의는 환율의 예측과 대응입니다. 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환율 변동은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의 경우 해외여행 경비와 유학 비용이 환율 영향을 바로 받고, 기업은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 지사의 현지 영업 등이 환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요즘은 FX 투자라 하여 미 달러화 등 외환에 투자하여 돈을 벌려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큰 돈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리,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에 대한 예측은 모두 쉽지 않지만 이 중 환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주 많습니다. 물가, 성장, 국제수지 등 각국 경제의 기초여건, 금리, 주가, 통화량 등 금융시장 동향,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수익성과 건전성, 국제자금 이동, 경제정책의 신뢰성과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국내외 정치 상황 등과 함께 한국의 경우 남북관계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도의 인공지능이 나와도 내일의 환율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환율 예측에 대한 오래된 조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IQ에 따라 하는 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IQ 200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아인슈타인과 함께 상대성 원리를 더 연구하는 일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IQ 150인 사람이 죽어오니 하나님은 복잡해진 하늘나라의 구조적 업무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IQ 50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고민하다 결국 시킨 일이 환율 예측이었다고 합니다. 환율 예측은 IQ 50인 사람이 하든 IQ 200인 사람이 하든 또 박사학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하든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누가 해도 틀리기 쉽고 맞는다 해도 실력으로 맞춘 것이 아니고 우연히 맞춘 것입니다. 예측이 어려운 환율도 경험적, 이론적으로 대략의 방향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총체적 신뢰, 물가, 금리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듯합니다. 첫째, 환율은 한 나라 법정 통화의 대외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총체적 신뢰가 반영되어 움직입니다. 성장과 고용, 물가와 국제수지 등 경제의 기초요건이 튼튼하고 정치, 사회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의 돈이 신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오래 보유하려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튼튼한 나라의 돈은 장기적, 기조적으로 가치가 오르고 환율이 떨어지겠지요. 역사적으로 이런 나라는 독일, 스위스, 일본, 미국 등입니다. 이들 나라의 돈은 시장에서 안전통화로 인식되어 금융이 불안할 때 더 가치가 오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수익보다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중기적으로 보면 각 나라의 물가 상승률 차이가 환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의 돈은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나라의 돈은 가치가 오릅니다. 물가에는 집값 등 부동산 가격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가가 많이 오른 나라는 같은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돈의 대외 가치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환율 결정 이론을 구매력 평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이론을 대중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빅맥지수입니다. 빅맥지수는 맥도날드 햄버거라는 동일한 상품의 가격이 환율이 개입이 없다면 국가별로 동일해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빅맥지수는 각국의 빅맥 가격을 미국 달러 환율로 나누어 산출하죠. 한 나라의 빅맥 지수가 미국 빅맥 가격보다 높으면 그 나라의 통화는 고평가된 것이고 반대로 빅맥 지수가 낮은 나라는 통화가 저평가된 것입니다. 간단히 햄버거라는 상품의 구매력을 기준으로 각국 통화의 환율 수준을 비교해 보는 방법입니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각국 금리 수준의 차이가 환율을 변동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가 높은 나라는 채권 등의 수익이 높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외환 공급도 늘어납니다. 결국 금리가 높은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리 차이에 의해 환율이 변동하는 이론은 이자율 평가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자율 평가 이론은 금융시장이 통합되어 있어 전 세계 어느 금융시장에서나 동일한 금융상품의 경우 가격이 동일해진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 결정에 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 기법을 개발하고 있지만 현실이 환율 예측은 앞서 설명한 대로 매우 어렵고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개인 등의 경제주체는 변화무쌍한 환율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환율이 항상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은 환율이 손실을 주는 방향으로 크게 변해도 기업이 망하지 않을 정도로 환율 변동 위험을 항상 회피해 놓아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른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환율 예측에 맞추어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외화자산을 한쪽으로 몰아 관리하는 일일 것입니다. 환율 예측은 앞의 조크와 같이 IQ 50짜리 사람이 하는 것과 진배였습니다. 그런 예측에 자신이 많은 재산과 기업의 사활을 거는 것은 무모한 일이겠지요. 환율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을 믿고 환율 위험을 잘못 관리해 멀쩡한 기업들이 많이 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에서 10년경에 있었던 키코 사태입니다. 2007년 들어 원화 환율은 연초 930원 수준에서 조금씩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원화 강세는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당시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정책당국은 원화 환율이 너무 빨리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유업체나 항공사와 같이 달러 수요가 많은 업체에게 선물안 등을 통해 달러를 미리 사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하였죠. 정유업체나 항공사 등은 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출업체는 환율 하락 전망만 믿고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수출 대금까지 미리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수출업체는 환율 하락 시 손실을 비용 없이 보상받는 대신 원화 환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랐을 때는 달러를 계약 금액의 2배 이상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행했던 이러한 금융상품이 키코였습니다. 키코는 녹인 옵션과 녹아웃 옵션이 결합된 복합 파생 금융상품이 하나였습니다. 수출업체들이 파생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데다 당시 대부분이 외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원화 환율은 계속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기 때문에 키코와 같은 위험한 계약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원화 환율은 2007년 10월 900원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올라 2008년 11월 1,5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어 단시 주춤하다 2009년 3월에는 1,57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환율 상승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영향에다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환율 주권론을 빙자하여 환율 인상을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지요. 2008년은 세계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원화 환율은 저절로 상승할 수밖에 없던 시기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고환율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정유업체는 환율 상승분을 국내 입고에 전가할 수 있어 문제가 없었지만 해외에서 경쟁해야 하는 항공사 등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더욱이 키코 관련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수익 증가는커녕 오히려 오른 환율로 달러를 2배로 물어주느라 도산한 기업이 많았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이 부실화되면서 발생했는데 오히려 위기 당사국인 미국이 달러가 강세를 보였지요. 금융불안 시기에는 안전통화라 생각되는 미국, 스위스 등의 돈이 강세를 보인다는 환율 결정의 큰 기준은 이때도 작동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금융위기 시기가 되면 국제결제자금으로 주로 쓰이는 미 달러화가 신용경색 등으로 부족해지는 것도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현상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렇게 설명과 분석이 쉽지만 미리 예측에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환율은 더 예측이 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환율 예측을 하고 있고 일부는 한두 번 쪽집게처럼 맞추는 경우도 있지만 계속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일이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51% 이상의 환율로 항상 맞출 수 있다면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환율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 부유자산의 일부분을 외환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환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보다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을 때 개인들이 투자해 놓은 외화 자산은 위기 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횃불이 외환 보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외화 자산에 투자할 때도 환율 전망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말을 따르기보다는 환율 움직임을 대략 알 수 있는 큰 기준을 등을 스스로 공부해 투자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환율 전망은 누가 해도 별 차이가 없고 공부해서 투자하면 잘못된다 하도 실력이라도 남기 때문이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로 알고 살자 금융 시즌 1은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